모든 투자에서 이 타이밍을 잡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이 성공과 실패가 이 타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는데 상승과 하락장에서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지 여러분이 샀을 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팔 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또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 이 통계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게 되시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매매를 통한 실거래가 지수는요, 실제 시장 경기보다 약간 후행하는 현상을 좀 보여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미 이제 상승했는데 그게 실거래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매 시장에서는요, 상승장하고 하락장하고 좀 다르긴 한데 상승장에서는 약간 선행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매 투자자분들 중에 굉장히 투자 타이밍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물론 한두 분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대세적인 흐름이 하락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매 시장의 특정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 상승의 어떤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별로도 보셔도 되는데 전반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을 때는 주요 도시들의 뭐 광역시 기준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대전, 대구, 광역, 부산, 울산, 광주 등 뭐 이런데 광역시들 통계 자료들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더 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경매 통계를 통해서 보다 잘 판단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실은 이제 이 통계와 관련된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거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데 투자자분들에게서 사실 이런 통계와 관련된 이 지수를 잘 면밀하게 보고 관심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값 경매 여기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타이밍이 지금이 돼야 되느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에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매일이나 매주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한 달 단위로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물론 이 월 단위의 그 통계 자료, 그러니까 서울로 기준했을 때 지난달과 이달의 통계를 비교했을 때 2개월간의 수치만 가지고 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고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서울 외 기타 여러 가지 지역들을 꾸준하게 수개월 동안의 지표를 보시다 보면 좀 더 매매 시장의 실거래가 지수를 통해 판단하는 것보다는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소 좀 재미없게 느껴지시더라도 관심 갖고 영상 봐주기 바라겠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또 6만 명, 또 10만 명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영상 예,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유튜브 제작하는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고민하는 게 조회수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 조회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보다는 자극적인 정보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유튜브로 뭐 이게 저희 사업을 영위하는 주된 이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뭐 조회수에 크게 연연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영향력이 생겨야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태인경매 통계 자료입니다. 태인경매 통계 자료를 이용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가 2022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달간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고요. 지역은 서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의미한 지수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진행 건수가 있죠. 진행 건수. 그리고 1월 달 진행 건수는 1080건. 그러니까
12월 달과 1월 달에 서울의 진입 건수는 큰 차이를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낙찰 건수, 요 진입 건수 중 낙찰 건수가 181건이었는데 243건으로 낙찰 건수가 다소 증가했죠. 이거는 시장의 상승의 지표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만 갖고 상승한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입찰자 수가 470명이었죠. 12월 달에. 그런데 1월 달은 827명. 거의 2배 늘어나네요. 그래서 평균 건당 경쟁률이 2.6대 1에서 3.4대 1로 확실하게 서울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물건의 입찰자들이 있었고 여러 건이 낙찰이 됐고요. 그중에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총 낙찰가율과 평균 낙찰가율이 있는데 총 낙찰가율은 낙찰된 총 금액 그리고 890억을 감정가 총액 1060억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보다 낙찰가 총액이 낮아서 84%가 나온 거고요. 평균 낙찰가율은 물건의 낙찰가율의 각 개별적인 낙찰가율의 합계를 낙찰 건수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상은 이제 낙찰가율에 대한 지표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평균 낙찰가율, 그러니까 건건이 낙찰가율. 왜냐하면 이 총 낙찰가율의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109.1%로 상당히 높게 증가했죠. 평균 낙찰가율은 오히려 약간 낮아졌어요. 지금. 그런데 총 낙찰가율이 올라간 이면에는 왜 그랬냐면 바로 요 물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던 건물인데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그 상속받은 분들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 물론 이제 위치가 워낙 좋은 청담동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970억 정도 나왔는데 단독으로 법인이 응찰했더라고요. 법인이 응찰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무려 1517억 5,900만 원. 1500, 1500억. 감정가 970억에서 한 60억 가까이 더 쓴 거죠. 네, 굉장히 높은 금액을 써냈는데 이렇게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이렇게 써낸 이 총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총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은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사실 총 낙찰가율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특정 강남권의 고액 부동산이 높이 낙찰되면 전체적인 낙찰가율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평균 낙찰가율이 또 높았던 물건 중에 하나는 요거 있었어요. 용산구 청파동 일가에 요거 근린상가로 돼 있죠. 여기 이제 건축물장 보시면 근린 시설로 돼 있는데 감정가 1억 5천이고 9명 응찰해서 2억 5천 610만 원. 이것도 굉장히 높이 쓴 편이긴 해요. 자, 이게 왜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높이 썼느냐? 이게 청파 2구역이거든요. 청파 2구역인데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1억 5천이면. 원래 이게 일반 다세대면은요, 지금 매매가가 보통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근생빌라라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근생인데 실질적인 용도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거죠. 불법 용도 변경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9명 정도 나오고 입찰가도 상당히 높이 써낸 거죠. 청파 2구역은 이제 2021년도 신속 통합기획 때 선정된 구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구역인데 경매로 나온 거고요. 특히 경매로 나오게 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다 보니까 경매의 경우에는 여기 거주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로 사시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네, 이렇게 금액을 썼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이 그 재개발 구역에서 건축물 대장은 근생인데 이제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더라도 이거를 공동주택 분양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은 제가 따로 멤버십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1월 중 물건 보시면은요. 왼쪽에 이제 목록인데요. 가장 높은 경쟁률 보인 물건 바로 45명이 응찰한 물건이 있었어요. 낙찰가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높진 않았습니다. 66.61%. 목동에는 한신 아파트였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목동 한신 아파트 33평형이었거든요. 16억 300만 원에서 감정가
8억 2,073만 6천 원까지 유찰된 상태였습니다. 그랬다가 경쟁률 45명에 10억 6,777만 7천 원 이렇게 낙찰이 됐죠. 유찰이 무려 3회까지 유찰이 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까지 유찰됐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경쟁률 보였던 물건. 쭉 보시면은 서울의 경쟁률 높은 상위 10위권 안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세대인데요. 네,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서울도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시면 지난 12월 달에 진행 건수는 1962건이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1530건으로 다소 좀 진행 건수가 줄었네요. 그리고 낙찰 건수 563건에서 443건으로 낙찰 건수도 줄어들고요. 이게 진행 건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낙찰 건수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입찰자 수 2,576명이었고요. 입찰자 수 2,050명. 평균 입찰 경쟁률은 비슷하네요. 경기도의 경우에. 그리고 총 낙찰가율이 69.2%, 평균 낙찰가율 71.61%, 1월 달 경기도 총 낙찰가율 73.60%, 네, 평균 낙찰가율 73.13%로 12월과 1월 뭐 어떤 지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진행 건수가 줄어들고 낙찰 건수 줄어들었죠. 진행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상승 지표 중에 하나예요.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진행 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채무자들이 자기 부동산 지키기 위해서 연체됐던 것을 상환시키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경기도 경쟁률 탑 10 보시면은요. 이게 총 10건의 경쟁률 높았던 물건들 중에 보시면 전체가 다 아파트예요. 경기도 아파트 시장 움직임 좀 심상치가 않아요. 가장 높은 경쟁률 보인 물건은 용인 수지구 풍덕청동에 있던 아파트입니다. 네, 경쟁률은 76명. 어마어마했습니다. 낙찰가율은 그다지 높진 않았어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낙찰가율이 다음 달에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승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워낙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